일본 침략의 흔적이 남아있는 서울.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성이 경성으로 불렸죠. 그 일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색은 일본 헌병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이 일본 헌병대, 왼쪽이 용산에 일본 주둔군이 있었죠. 그리고 하얀색 두 개는 총독, 초전에는 통감, 그리고 나중에는 총독이죠. 총독 관제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총독부 또는 그전에는 통감부였죠. 그리고 이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신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남산 그 큰 면적을 차지한 조선신궁이고, 오른쪽은 경성신사, 지금 숭의여자대학교, 거기가 터죠. 그리고 여기 자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일제가 그 철도역, 그리고 우평국, 그리고 조선은행, 이거 전부 다 그 일제가 우리 한국을 침탈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금융기관, 그리고 또 교통, 통신, 이거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일제 총독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군대, 그리고 또 일본의 주요 그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기관들, 그것이 다 남산 중턱에 남산을 끼고 외성대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있었죠. 지금 이것은 일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일제가 그 조선물산 뭐 총독부에서 일을 잘했다고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했을 때 그때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눈에 잘 보일 겁니다. 빨간색 복판에 총독 관제가 있고, 왼쪽에 총독부 청사가 있고, 그 오른쪽에 헌병대가 있고, 용산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총독이 일본이 임명한 총독이 한국에서 위험하니까 주위에 전부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을 배치해 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일제가 망하지 않으려고 거기에다가 신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홍간지라고 해가지고 그 동본원사, 일본식 절입니다. 그리고 또 남산 중턱에 거대하게 만든 조선신궁, 그리고 또 옆에 경성신사,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리고 그 총독 관저 앞쪽으로 혼마치라고 해서 일본의 그 번화가를 만들고, 그 일본 통신 장악하기 위해서 우평국, 그리고 또 은행 금융 장악하기 위해서 조선은행, 그리고 또 일본 고관들이 오면은 대접하기 위해서 조선호텔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남산 중턱을 침략의 본산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산 지도만 따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봤습니다. 용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자리, 거기 용산 기차역입니다. 거기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그 서울 쪽에 가까운 쪽에, 남대문 가까운 쪽에 일본군 포병부대 막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 데 일본군 보병부대 막사가 있고, 그리고 용산 기차역 앞쪽으로 일본군 저택, 일본군 지휘관들의 저택이라든지 또는 뭐 장교 숙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창기에 그 용산에 있던 총독 관저라고 지었습니다. 굉장히 거금을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사실 총독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눈치 보이고 본국에 있는 데서 그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죠. 이것이 남산 외성대 터에 있었던 총독 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군 그 무장한 군인들이 결국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기 총독 관저를 만들었죠. 이것이 통감부가 만들어진 이래 1939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독 관저입니다. 총독부 청사가 있고, 그리고 총독이 자기의 그 저택이죠. 그 총독 관저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우측에 큰 고목이 있습니다. 왼쪽이 은행나무죠. 그리고 거기 이토 히로부미, 그 안중근에게 암살당한 이토 히로부미도 여기 있었죠. 지금 현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은행나무도 있고 오른쪽에 고목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총독 관저 터입니다. 이것이 해방 이후에 나중에 그 5.16 쿠데타 이후에 여기에 중앙정보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죠. 이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고목입니다. 그 총독관저 앞쪽 오른쪽에 있는 고목이고, 이것이 그 총독관저 왼쪽에 있던 은행나무입니다. 이것이 이제 총독관저터입니다. 원래 여기는 그 우리 구한말 대한제국에서 일본 공사관으로 내줬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중에 통감이 되면서 여기 일본 공사관터를 통감 관저로 만들고, 또 이후에는 총독 관저가 되는 거죠. 여기 그 가장 그 총독 관저 중심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뭐 옛날 용어로 치면 외성대 자리입니다. 외성대라는 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한양성에 잠시 있었죠. 그래서 이때 주둔하던 장소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외성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는 사실 남산의 그 북사면이기 때문에 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양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지 여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와가지고 일본군이 와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양지를 차지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썼고, 또 조선에서도 여기 쓰는 거를 허용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가 외성대터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 현재는 소방방재본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죠. 여기에는 과거에 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등방문을 뭐 추모하는 그런 사원이 있었고, 청일전쟁 기념비, 이거 승리했다고 기념비 세운 거죠. 그리고 뭐 총독부 뭐 국정 운영 잘했다 이래가지고 상품 진열관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거의 일본 지역화되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요거는 용산에 있었던 일본군 부대 정문이죠. 안쪽까지 촬영을 못하니까 정문만 촬영한 것인데, 용산에 거기는 사실 거의 빈터이다시피 하니까 여기를 일본군들이 많이 그 부대 막사로 사용을 한 거죠. 그것이 기원입니다. 이것도 일본에 있던 그 용산에 있던 일본군 주둔군 사령부 시설들이죠. 이것은 장교 숙소입니다. 이거는 저 일본 주둔군 사령관이 그 저택이다, 숙소다 이건데, 왜 이렇게 잘 지었느냐? 요즘 그 이런 주둔군 사령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어줄 수 없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조선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권위 이런 거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거 보시면은 원래 남산에는 그 한양 도성에 성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곽을 허물고 일제가 여기에다가 조선신궁이라는 신도, 일본 신도의 조선신궁을 여기 만들려고 한 거죠.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항을 그 사실상 억압하고, 우리 조선 사람이 말을 못할 그 시기에 여기에다가 조선신궁을 만든 거죠. 이것이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조감도인데 거대합니다. 원래 이게 산이고 성곽이 있었는데 그 성곽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계단을 만들고 중턱에다가 이렇게 신궁을 조성한 거죠. 이거 보면 얼마나 일제 침략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하늘에서 또는 높은 남산에서 내려다본 조선신궁 모습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신궁이라는 것이 안에 위패가 있죠. 그러니까 뭐 메이지 왕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의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일컫는 뭐 천조 대신이라든지 이런 위패를 여기다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설이죠.
이게 밑에서 보면은 계단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무릎 아프면은 여기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계단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그 당시에 신도에서 보면은 신궁도 신사도 그 위아래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계급이 관패대사입니다. 제일 신궁이 규모가 크다는 거죠. 이것을 뭐 일제가 우리 그 서울에다가 서울 남산에다가 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뭐 반도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리고 뭐 천조 대신 뭐 메이지왕 위패를 갖다 놓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죠.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그 1945년 8월 15일 그 항복하면서 여기 있던 위패들을 다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여기에는 위패가 없는 그런 신사의 거물만 남았었죠. 이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조선 사람에게 신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죠. 이 어린 애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이런 어린 조선인 학생들을 여기 그 높은 계단까지 올라가서 뭐 머리 숙이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일제강점기의 악랄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조선신궁 맨 위에서 거기서 밑을 쭉 내려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이 긴 길을 신사 참배하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신사에 가서 참배하러 가는 어떤 그런 참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길의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이 원래 조선시대 때는 그 성곽이었죠. 그 한양 도성을 지키는 성곽이 그게 구축되어 있었는데, 그 성곽을 허물고 이렇게 도로를 내 가지고 맨 끝으로 가면 저게 남대문과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성곽을 복원을 해 놨는데, 힐튼 호텔 앞쪽으로 이래 보면 성곽이 복원되어 있죠. 이 길이 일제강점기 때 이것을 허물고 여기다가 신사참배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 모습은 이 모습이 원래 모습이죠. 여기 보면은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에서 저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결국 저 과거에 조선신궁 건설해 놨는 그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을 허물고 조선신궁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화살 그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저쪽으로 일본 신사로 연결되는 그 참배하는 길이다, 이래 가지고 이게 만들어져 있었죠. 이것은 현재 숭의여자대학교에 있었던 거기도 이제 남산 자락인데, 거기에 경성신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경성신사도 규모가 적지 않죠. 조선신궁에 비하면 훨씬 계급이 낮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서울 시내가 다 바라보이는 그런 좋은 장소를 차지한 거죠. 이거 경성신사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 경성신사 내부 모습입니다. 이거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거 허물었죠. 경성신사 이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고, 전국적으로 있던 경성신사를 불태우거나 허물거나 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제강점기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숭의여자대학교, 지금 이제 한 여성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경성신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요것도 이제 숭의여자대학교 있는 이쪽이 결국 외성대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남산이 딱 있고 앞쪽으로는 서울 시내가 바라보이는 곳이죠. 여기에 경성신사가 있었다. 경성신사가 있고, 이 오른쪽 편에 보면은 지금 안 보이지만 오른쪽 편에 그 남산 서쪽으로 기슭에 큰 기슭에 조선신궁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외성대, 그 조선총독부, 총독관저, 그리고 경성신사, 조선신궁, 이 앞쪽에 이래 보면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조선 침략의 그 뭐랄까요,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잘 보이는 것이 그 조선은행,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선은행이 있었고, 오른쪽에 우평국이 있죠. 이 우평국은 결국은 통신을 장악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평국 바로 옆에 길이 있는데 그것이 혼맛지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경성의 긴자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번화가 본정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길이 여기 있는 거고, 좀 더 먼 쪽에 보면은 그 공터가 있고 거기에 그 경성 시청이 그게 경성부청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경성부니까 경성부청, 지금은 서울시청이죠. 그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남산에 그 경성신사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지금 건물이 빌딩이 높이 서서 잘 안 보이지만은 과거에는 그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경복궁까지 잘 보이는 그런 위치를 차지한 거죠. 여기 퍼시픽 호텔 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곳인데, 결국은 저 남산 밑으로 외성대가 있고 거기에 총독부, 총독관저, 또 핵심 경성신사, 조선신궁, 이런 헌병대 이런 것이 다 핵심 시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퍼시픽 호텔 자리도 사실은 일본 침략의 어떤 주요 기관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것이 그 해방되고 난 뒤에 미군정이 여기 또 건물을 이용하게 되죠. 미군정이 와서 새로 또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옛날에 있던 건물을 쓰게 되는데, 퍼시픽 호텔 자리가 원래 미군정 기관도 있었고 또 국방경비대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은행, 일본의 경제 침략의 본산지죠.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이죠. 이게 결국은 조선은행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일제 경성 우평국입니다. 이 경성 우평국 오른쪽이 바로 그 혼맛지라고 하는 일본이 건설한 도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번화한 거리로 만들었죠. 일제강점기 일본이 마음대로 하던 시절이니까 거기 번화가를 만들었죠. 지금 이게 경성 우평국 대신에 서울중앙우체국이 들어서 있죠. 그 오른쪽에 길이 여전히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게 원래 혼맛지인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현재 길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서울역입니다. 서울역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서울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륙 침략의 기지죠. 철도를 통해서 모든 그 병력을 이동시키고 또 무거운 대포라든지 이런 중장비 이동시키고 하기 때문에 침략의 어떤 도로다, 침략의 그런 통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울역이 단순하게 승객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대륙 침략, 조선 침략의 어떤 그런 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39년에 총독 관저가 남산에 있다가 갑자기 그 경복궁 뒤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뻔뻔한 짓이죠. 그거를 원래는 경복궁 쪽이 거의 조선의 어떤 핵심 시설이 있던 곳이고, 경복궁과 경복궁 앞에 지금 그 광화문 거리, 그 거리가 사실은 거기 육조, 우리 조선왕조의 육조, 의정부, 이런 주요 시설들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 어떻게 일본이 그 뻔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제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조선을 눌러놓고 거기에다가 옮긴 겁니다. 이 총독 관저 부지가 있던 곳은 지금 원래 청와대가 있던 거기 자리가 원래는 육궁이 있었습니다. 육궁이라는 거는 경복궁 뒤쪽에 또 다른 궁이 있었습니다. 그 육궁이라는 거는 왕후의 궁정과 또 왕후가 아닌 그 후궁들의 어떤 궁실의 합한궁이다, 이래가지고 육궁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있었는데 그걸 옮기고 거기에다가 일제가 총독 관저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면은 빨간색 총독 관저가 있죠. 그리고 앞에 신문문, 춘생문 이런 것은 이제 경복궁을 보호하는 그런 문들이죠. 그리고 밑에 경복궁이 있고, 그 경복궁 뒤쪽에 총독 관저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1916년에 그 강제로 합병한 지 6년 만에 일본은 또 경복궁을 완전히 훼손하면서 거기에다가 총독부 청사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1916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공사할 때 모습이 보면 뒤에 북악산이 있고 건정전과 그 앞에 보호하는 문이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정각들은 다 헐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사를 시작한 거죠. 여기 뭐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 미 군정사령관이 서울에 와서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경복궁 건정전 모습도 보이고 또 일본이 만든 그 총독부 청사도 있고 여기 앞에 광화문 내거리도 있고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일제가 파괴를 해가지고 이렇게 형편없게 돼 있죠. 이것은 일제가 만든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이것이 1935년에 완공이 됩니다. 내용은 겉에 표면은 화강암으로 했고 속은 전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실내가 1만 평이나 된다고 하고 이것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에 철거했습니다. 이것은 총독이 조선 통치에 필요한 어떤 우리 민족의 전통, 역사, 민속 이런 걸 연구한다고 해서 지은 박물관입니다. 침략 목적에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아주 불순한 그런 것이죠. 결국은 이게 다 파괴가 됐죠. 일본이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가 경복궁이고 뒤쪽이 총독관제인데 일본이 마음대로 훼손한 거죠. 여기 육궁을 왼쪽으로 옮겨버리고 거기다가 총독관제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이렇게 일본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이 총독관제는 1939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일제가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1945년에서 48년 미군정을 하면서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이 여기 총독관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것을 그 경무대다 이렇게 경무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사용을 했죠. 그리고 6.25 전쟁 때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는데 이때부터 북한군이 그 경무대를 점령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3일 만에 서울에 와서 여기 경무대를 찾아왔다고 하죠. 이때부터 사실은 3개월 동안 경무대와 그 주변은 북한이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걸 파악해 갔겠죠. 사진도 찍어가고 뭐 위치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알아갔겠죠. 그런 식으로 경무대가 훼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950년 9월 28일 날 그 9.28 서울 수복하면서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 사용을 했고 1961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윤보선 대통령이 이거 경무대를 청와대로 이름 바꿔가지고 청와대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까지 청와대를 사용하고 그리고 1981년부터 전두환 대통령, 1988년부터 노태우 대통령이 사용을 하고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철거했습니다. 이거 철거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보면은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이렇게 처마 끝에 나와 있는 저 건물은 아마 우리가 나중에 추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뒤쪽에 있는 그 본체가 원래 총독관제고 경무대였죠. 앞에 나온 요것은 처마 끝에 나온 것은 우리가 아마 청와대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어쨌든 파란색 어떤 푸른 기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추가로 덧붙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양식은 일본 전통 지붕 양식에다가 뭐 서구적으로 좀 근대화된 스타일로 했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권위주의적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선 총독으로 왔던 그 일제 강점기 때 총독이 여기 총독 관저를 만들면서 뒤에 정원에다가 여러 종류의 뭐 아주 뭐 이색적인 그런 나무들을 정원수로 심고 또 거기에 석등을 배치하고 연못도 있습니다. 건붕어 넣어놓은 연못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육각정도 만들어 놓고 서울 시내를 조망할 수 있게 또 해놓고 이거 다 조선 총독이 총독으로 온 사람이 조성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